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엉덩이 탐정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엉덩이 탐정의 조수 편안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편안, 네, 지금까지 저희가 4분의 사연을 접했는데 맞습니다. 좀 이상한 거 있어요. 뭐야? 왜 치질 사연이 없죠? 이상하잖아. 이때쯤 되면 맞습니다. 아니 항문 질환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이 치질인데 네. 이상하게 왜 치질이 없어요? 그럴 에? 줄 알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사연이 2개예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갈까요?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45세 주부시네요. 맞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주부를 저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엉덩이 탐정님께 얼마 전에 변을 좀 힘들게 본 후에 갑자기 통증도 생기고 출혈도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치열 같은데요. 맞습니다. 통증이 있으면서 출혈이 난다 라고 했을 때 무조건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안 됩니다. 자, 좀 더 보죠. 작은 구슬 같은 게 만져지기도 합니다. 구슬 사이즈가 중요한데요. 네, 뭐가 만져진다. 항문에 딱딱하게 뭔가 튀어나오면서 아프다, 피난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 진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진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마음에 짚히는 게 있어요. 고고고! 첫 번째 네. 사진 봐주십시오. 이거 뭐 특정 상품이에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진통제군요, 진통제. 맞습니다. 두 번째, 변기에 피가 나오는군요. 피가 일단 빨간 색깔이죠. 네. 네. 이 빨간 색깔, 출혈의 색깔로 또 판단하시면 안 돼요. 빨간 색깔이면 치질이고, 검붉은 색깔이면 대장암이다, 대장용종이다, 대장질환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게 확률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네. 물론 이 검붉은 색깔로 나오면 대장에 문제가 있는지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선홍색, 빨간색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치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역시 치질 사연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치질로 의심이 돼서 오시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세 가지 검사를 합니다. 세 가지. 자, 직장 수지 검사를 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 대장항문 외과 의사 손가락에는 눈이 달려 있습니다. 내시경이 달려 있습니다. 내시경이요? 들어가면 보입니다. 두 번째, 항문경 검사를 합니다. 항문경 검사. 항문경 검사는 내시경처럼 직접 직장이나 항문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아주 유용하죠.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항문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항문 초음파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닌데 항문 초음파 검사가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항문 질환 감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치료 농장 숨어 있는 거 다 발견하고요. 치질도 얼마나 심한지도 다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세 가지 검사 진행합니다. 저의 소신이기는 한데 물론 다른 의사 선생님하고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치질은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편한 외과가 치질 수술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두 가지 경우에는 수술을 합니다. 두 가지 경우에요? 불편하시거나 불편하시거나. 치질 때문에 너무 불편하시거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저희도 수술은 합니다. 치질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질환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치액은 무조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된다.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반드시 3기, 4기라 하더라도 무조건 수술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치액은 합병증, 혈전이나 과다출혈 같은 합병증이 생기거나 증상이 불편해서 힘드시면 수술합니다. 편안. 네, 아까 우리 치질 3대 증상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기억납니까? 말씀하세요. 3대 증상이요? 한 번 더 말해주시죠. 항문이 간지럽다. 간지럽다. 소양증, 소양증.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탈출, 탈출. 그다음에 피가 난다. 피한다. 네. 그렇게 막 손으로 자꾸 밀어넣어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거나 간지러워서 너무 힘들거나 피가 너무 나와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면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도 수술을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치액 수술 시에는 관략근 절제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치액 수술할 때 관략근 절제술을 하지 않습니다. 변실금이라는 합병증의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치액 수술 시에 미추마취로 수술하면 입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술 방법은 같고 마취만 다를 뿐이라서 당일 퇴원이 가능하십니다. 장편외과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일 수술이 가능하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섯 번째. 출혈 증상 시에 대장 내시경 검사로 대장 검사를 해야 합니다. 치질이 있을 때 제가 3가지 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간혹 대장 내시경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피가 출혈이 있을 때 저희 진료를 하고요. 필요하면 대장 내시경을 권유드리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액은 편안. 치액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제일 일단 유명한 질환이에요. 그래도 중요한 건 항문 질환 치질 7가지 예방법이니까 잠시 설명 듣고 오시죠. 오시죠. 고고고. 치핵 예방법 7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욕. 너무너무 중요해요. 항문 질환 예방에 자욕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뜨겁지 않은 37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엉덩이 담그시면 도움이 되죠. 하루에 뭐 여러 번 하시면 좋은데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일단 추천드리고요. 뭐 소금이나 소독약 타지 마시고 맹물에 하시면 되고요. 자욕한 후에는 잘 말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너무 힘주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치액은 안 좋은 배변 습관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화장실에서 뭐 핸드폰을 본다든가 뭐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대변은 참는 거 안 좋습니다. 신호가 오면 화장실 가셔서 변을 보시는 게 치액 예방법이 되겠고요. 좀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는 변비가 중요하죠. 변비 예방이 중요합니다. 체질이랑 변비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이나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많이 드셔가지고 변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저는 이제 바나나, 키위, 사과, 미역국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너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오히려 또 장시간 서 있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좀 하시거나 자세를 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오래 앉아 계시는 일을 하실 때는 좀 방석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과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술 드시고 체질이 악화되거나 체질이 합병증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시니까 너무 과하게 음주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무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피곤하면 또 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적당하게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액 예방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병이라고 하는 치질 예방할 수 있으시겠죠?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치질 사연으로 가볼까요? 고고고. 고고고! 고맙습니다.